안녕하십니까 뉴지스탁 회원 여러분, 뉴지스탁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소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지스탁은 주식 기반의 로보드바이저 뿐만 아니라 상장된 전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용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이런 뉴스라든지 리포트 아니면은 정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크게 수익 볼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손실 볼 가능성이 더욱더 크고요. 또 정보의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또한 그런 리포트나 뉴스에서 커버하는 종목 수는 전체 우리나라 상장한 2,000 종목이 넘는 것 중에 4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좀 쉽게 습득할 수 없는 게 현재 상황인데요. 뉴지스탁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장된 전 종목을 매일매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점수를 표현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저희가 분석값을 제공해 드립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분석을 하고요. 또 쉽게 편하게 점수나 날씨를 통해 제공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 들어보는 종목도 뉴지스탁만 있다면 5분 안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종목을 분석해서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목을 뽑아내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이나 저희가 종목 추천 혹은 젠포트라는 로보드바이저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뉴지스탁을 개발한 인력들을 잠깐 볼 텐데요. 먼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문홍집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대신증권 재직 시절 국내 최초 HTS인 사이버스를 개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HTS라는 단어조차도 개발했고 윈도우 기반으로는 전 세계 최초의 HTS를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 증권 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고요. 또 지점을 통해서 매매가 했었던 시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현재 뉴지스탁이 그 다음 증권 패러다임을 담당하게 될 거다라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HTS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국무총리 표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이끄는 스타 50인에도 2001년도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 HTS를 만들었던 멤버들이 대거 뉴지스탁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회계법인 출신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각 업종의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국에서는 그 당시 고건 시장이라든지 김택진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는 6명 중 한 분으로 꼽히셨던 이력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뉴지스탁에서 제공하고 있는 퀀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라는 것은 직관적,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계량적 분석 기법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이고요. 랭킹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장된 2,000개의 종목을 6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차례대로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랭킹, 점수, 등수 워낙에 익숙하죠? 학교에서부터 사회에 나가서까지 1등부터 꼴찌를 가리는 그게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점수로 나누는 건 좋지 않지만 종목을 점수로 나누는 거는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6개의 유니버스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큰 것과 작은 것 2개로 나누고요.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별로 4개로 나누게 됩니다. ETF도 저희가 매일매일 등수를 매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면요. 유니버스가 6개인데 상장된 종목이 2,000개면은 유니버스 하나당 350종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면은 1등부터 350등까지 나열을 하죠. 그러면은 상위 10%, 35종목이 되겠네요. 얘네는 10%면 90점이 되는 겁니다. 상위 1%면 99점이겠죠? 이런 식으로 점수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모멘텀 점수와 펀더멘탈 점수를 대표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펀더멘탈 점수는 재무제표적인 측면이라 장기적인 것을 투자할 때 도움이 되고요. 모멘텀은 단기적인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거래량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기준을 나눠 보자면요. 보통 70점을 A, 90점 이상을 A+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 A는 넘어서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더라도 모멘텀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40점 아래에 있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70점 위로 올라와서 머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모멘텀은 단기라고 말씀드렸죠. 수급과 이런 추세 등을 통해서 모멘텀 점수를 구해내고요. 펀더멘탈은 가치와 성장, 그래서 뭐 영업이익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은 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구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씨를 통해서 쉽게 보여드립니다. 좋은 날씨부터 번개치는 날씨까지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합점수라 함은 모멘텀 점수와 펀더멘탈 점수의 평균입니다. 그러면은 종합점수 좋은 게 당연히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펀더멘탈이 좋지 않아도 모멘텀만 좋을 경우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모멘텀이 100점이고 펀더멘탈이 0점이면 종합점수는 평균이니까 50점이 되겠죠? 그러면 점수가 종합점수가 안 좋겠지만 사실 모멘텀이 100점으로 높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보통 펀더멘탈이 0점이라는 낮다라는 것은 그동안 재무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부족하던 아니면 퍼 같은 가치 평가 기준에서 좀 높았던, 근데 이런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멘텀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펀더멘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서 모멘텀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종합점수가 안 좋아도 모멘텀 점수가 좋음으로써 앞으로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펀더멘탈 점수도 개선이 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멘텀 점수가 이제 매수와 매도를 기준하는 잣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멘텀 점수 A+, 그러니까 90점 이상의 종목들을 계속 매매했을 때와 10점 이하, 모멘텀이 10점 아래인 종목을 매매했을 때는 이렇게 극명하게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종목 분석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점수나 날씨, 위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 기업 개요라는 것도 무시는 못하겠죠. 뉴지스탁 자체 리서치 팀에서 매일매일 시가총액이 크던 작으던 이런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포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는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지만 소형주에는 별로 정확하지가 않죠. 근데 저희는 소형주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기업 개요, 최근 시황 등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통해서도 시각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엠벨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지 결정하는 기준인데요. 아모레지라는 종목을 예로 들었는데 이게 좀 옛날입니다. 2014년대예요. 2014년대 캡처해 놓은 건데 보통 엠벨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시장의 주도주는 중심선과 상단을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고요. 시장의 약세주는 하단선과 중심선을 번갈아 가면서 움직입니다. 가장 좋은 건 아모레지처럼 중심과 상단을 번갈아 가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상단에 있으면서 모멘텀 점수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엠벨 차트 중심선을 이탈하면서 모멘텀이 낮아진다면은 매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매수 시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엠벨 중심선 위 플러스 모멘텀 점수가 좋아야 됩니다. 매도 시점은 그 반대겠죠. 엠벨 중심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모멘텀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는 파는 게 확률적으로는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롱텀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과거에 이제 캡처해 놓은 건데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장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 이런 것을 사람 모양을 통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2016년 초반에 바닥이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겠죠. 자, 계절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시즈널 차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사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계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그 실적이 이때 발표되면서 올라간다라든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차트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 혹은 점수를 통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발굴해 놓는 게 아니라 뉴지스탁이 종목에 대한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화면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각각 다른 포트폴리오고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따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교육 방송 시간대에 녹화를 해 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일단 포트폴리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실시간으로 사세요 파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 자동 매매라는 건 뭐냐면요. 정확히 따지자면 자동이 아니라 반자동 매매인입니다.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아침 6시 30분경에 매매가 일어나기 전날 저녁 8시경에 내일 어떤 종목을 사고 팔 것인지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그 다음날 그대로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젠포트입니다. 위 내용들은 뉴지랭크라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젠포트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포트는 투자자가 자신만의 전략을 검증 혹은 다른 투자자가 만든 검증된 전략을 사용해서 로봇이 자동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식 투자 경험, 시간, 자산이 많지 않아도 젠포트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학생부터 직장인, PB, 은퇴자까지 폭넓은 사용자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장점은 당연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보다 평균적으로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시간 절약,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직접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률을 떠나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기계가 알아서 해주면은 그런 스트레스만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젠포트는 요 4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략을 생성하고 공유하고 추천하고 운영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략 생성입니다. 원하는 운용 자금을 입력합니다. 여러분들이 1억 원을 운용하고 싶다. 그럼 1억 원. 정말 소액 10만원, 5만원을 운용하고 싶다. 그럼 5만원. 이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젠포트는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부분이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예를 들어 2011년도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그럼 그 당시엔 이 전략이 어땠을까? 아니면 그냥 2010년부터 어제까지 쭉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매수 조건입니다. 이제 어떤 기준에서 매수할 것인지 0% 전일 종가에서 할 건지 아니면 시초가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만큼의 분산 투자를 할 것인지,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은 10%씩 투자하면 5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이고 10종목을 사는 것이겠죠. 이것을 100%로 하면은 몰빵을 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 있고요. 매도 조건에서도 목표 손절가 얼마나 설정하고 보유 기간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매수 매도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알고리즘 매수 매도 조건 설정하라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상당히 좀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젠포트를 직접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40 정도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80세가 넘는 분들도 계시고요. 60세 넘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다라는 겁니다. 어렵다고 시도조차 안 해보는 게 아니라 조금만 해보면 쉽고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뉴지랭크라는 퀀트 서비스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수급점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수급점수 70점 이상일 때 사겠다. 자, 수급이라는 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겠죠? 이런 상세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얼마나 높아야 좋은 건지는 모릅니다. 절대 가격으로 치자면은 이 조그만한 종목들이, 소형주들이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외국인들이 사실 삼성전자를 1억 사는 것과 소형주를 1억 사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저희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억 사면 점수가 낮게 나오고
소형주를 외국인들이 1억 사면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고요. 또 본인이 대형주만 투자할 것인지 소형주만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투자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전략 공유입니다. 방금 제가 전략 생성이 쉽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30%가 안 되는 고객들만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머지 70%에서 한 90%까지의 고객분들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복사해 옵니다. 바로 그런 알고리즘이 공유되어 있는 게 젠마켓, 바로 알고리즘 시장인데요. 시뮬레이션 및 운용 수익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것을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확인 가능해요. 예를 들어 지금 가치주 포트라는 것은 2014년 1월 2일부터 25개월간 시뮬레이션, 과거를 했더니 122% 수익이 나왔고 이것을 실제 운용을 했더니 14개월 동안 86%가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보다 실제 결과가 더 잘 나오고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상세 거래 내역이라든지 현재 보유 종목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내 스타일에 맞는다 그러면은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시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얼마나 많은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사이즈의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의 알고리즘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복사를 해가면은 이게 한 1억으로 투자할 때는 괜찮았는데 100억의 자금이 몰려들면서 전략이 깨질 수도 있어요. 물론 전략은 똑같아도 시작하는 일자마다 종목들이 매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펀드처럼 10종목을 정해놓고 이걸 하면은 시작은 달라도 10종목을 똑같이 사는 거랑은 달리 이것은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살지 팔지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이 같아도 시작일만 틀리다면 종목들이 다 달라집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전략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긴 힘듭니다. 일례로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이죠. 피터 린치가 만든 마젤란 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13년 동안 2700%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2700%. 자, 근데 2700% 수익이 13년 동안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1%라도 수익을 본 고객은 30%가 안 됩니다. 결국은 대다수의 투자자가 2700% 수익이 나는 동안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수익률이라는 게 일자로 계속 가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기술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오르기 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르고 유명해졌을 때 투자합니다. 대부분 그럼 떨어지죠.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팔면 또 올라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치주 포트가 지속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것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는 다른 좋은 전략들로 순위권에 있는 전략들로 바꿔주면서 운영을 해 나가면 더 좋은 수익이 나오겠죠. 물론 이때 안 바꿔준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나지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은 전략을 지속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략수가 많아야 되는데 2017년 4월 7일 기준으로 현재 7,000개 이상의 알고리즘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0명 이상의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계세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알고리즘 숫자는 증가해서 2018년 정도 되면은 7,000개가 아니라 뭐 거의 10배 수준까지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7만 개겠죠? 알고리즘 숫자가 많아지면 더 양질의 알고리즘이 탄생합니다. 왜냐면은 이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한 더 좋은 알고리즘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구조죠. 그 다음 종목 추천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위권에 든 좋은 전략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럼 이것이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준일이 나와 있죠. 매일매일 이 전략, 매수 전략에 성립하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보고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이 전략이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오늘 매수 가능한 종목들은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여기서는 본인의 판단이 들어가서 뭐 차트도 보고 뭐 기업 분석해보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람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면이 조금 더 많겠죠? 자, 그 다음은 포트폴리오 운용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배제하고 이제 젠포트가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얼마인지를 입력을 하면 예를 1,000만 원이다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배분 전략을 매일매일 해줍니다. 그래서 옆에 캡처본을 보시면요, 뭐 골든 세츄리 등등의 종목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매수 추천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림을 5,230원에 1,026주를 매수해라. 한창도 매수해라.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이던 골든센츄리 차이나하우라는 매도해라. 시초가에.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는데 언제 해주냐면요. 전날 저녁 8시에 해줍니다. 혹시 이게 권리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뀔 수 있긴 한데 적어도 장 시작 9시 전 8시에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따라 하실 수 있는 때 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자동 매매까지 저희가 연동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팔 필요 없이 알아서 기계가 해주는, 여러분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증권사마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몇몇 증권사에는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서비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지스탁과 함께 좋은 성적 그리고 여유로운 삶의 질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